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나중에 연금 탈 때 돈이 묶이는 거 아니야? 연금으로 받다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뺄 수 있나? 연금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만큼 타는 거라 내가 목돈이 필요할 때 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월급 통장에서 빼서 쓰듯 자유롭게 인출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방법을 알아야 미리 인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수령 방법도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 금융사는 연금 수령 방법이 매우 유연합니다. 제가 거래하는 미래에셋증권 기준 연금 수령 방법입니다. 55세 앤드 계좌 가입 5년을 충족하면 개시할 수 있죠. 퇴직금이 들어오면 55세만 충족하면 바로 개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으면 계좌 가입일과 상관없이 55세만 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 지정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받겠다, 15년간 받겠다 이렇게 수령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최소 5년 이상 내가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11년, 19년 이렇게도 정할 수 있습니다. 꼭 10년, 20년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닙니다. 계좌 내 예금이든 ETF든 운용 상품은 계속 굴리면서 내가 지정한 기간만큼 찾는 겁니다. 두 번째, 금액 지정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월 500만 원이 목표인데 부부 합산 공적연금이 300만 원이라 개인연금에서 100만 원, 퇴직연금에서 100만 원 이렇게 찾겠다면 기간을 정하는 것보다 금액을 정하는 게 좋겠죠. 연금저축에서 월 100만 원, IRP 계좌에서 월 100만 원 이렇게 지정해서 받는 겁니다. 이렇게 받으면 대략 언제쯤이면 동이 난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수익을 많이 내면 수명이 길어질 거고 수익이 시원치 않으면 금방 동나겠죠. 금액 지정 방식은 임피 끝나고 65세까지 5년간은 월 300만 원씩 인출하고 65세 국민연금 나오기 시작하면 월 100만 원으로 줄이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 좋습니다. 세 번째, 연금 수령 한도 지정 방식입니다. 이런 거죠. 최대한 많이 빼고 싶은데 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에서 불이익이 생기니까 내가 최대로 많이 뺄 수 있는 만큼 빼주세요. 이런 방식입니다. 1월 1일 적립 금액을 기준으로 수령 한도를 계산해서 받는 겁니다. 한꺼번에 받아도 되고 매월 나눠서 받아도 됩니다. 다 타먹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한 달에 얼마씩 탈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세금을 고려해서 최대로 많이 찾을 수 있는 만큼 주세요. 이럴 때는 연금 수령 한도 지정 방식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 방식은 연금 수령 연차 6년차 초과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비정기 연금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임의로 자유롭게 받는 방식입니다. 기간이나 금액을 지정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빼면 됩니다. 이런 수령 방식들이 있으니까 현금이 묶인다, 목돈 필요할 때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옵션 1번은 총액 지정 방식입니다. 퇴직금 3억이 있는데 10년 정도 원금은 찾아서 쓰고 거기서 나는 수익은 10년 후에 어떻게 찾을지 고민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퇴직금 계좌에서 3억을 굴리면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수익이 꽤 날 수 있겠죠. 수익이 얼마나 나든지 난 퇴직소득세 대상인 원금 3억만 빼먹겠다. 이럴 때 총액 지정 방식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3억이 있다면 매월 300만 원씩 금액을 지정하고 총액 3억을 옵션으로 지정하면 매월 300만 원씩 3억이 동날 때까지는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남는 돈을 어떻게 받을지 고민하면 됩니다. 옵션 2번은 잔액 지정 방식입니다. 퇴직금 3억이 있는데 잔액이 1억 남을 때까지만 빼먹겠다. 이렇게 옵션을 지정하면 기간을 정하든 금액을 정하든 빼먹다가 잔액이 1억 정도 도달하면 연금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상속이나 증여, 결혼, 부동산 매입 등 필요한 자금을 남겨놓고 찾고 싶을 때 기간이나 금액 지정 방식을 정하고 잔액 지정 옵션을 추가로 선택하면 됩니다.
총액 지정이나 잔액 지정 옵션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 방법은 무척 다양하다고 했죠. 연금 개시 이후에는 운용 중인 상품을 다 매도해야 하나요? 알아서 매도해 주나 내가 매도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시죠. 연금으로 줄 현금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리고 인출을 고려해서 연금 개시 이후에는 어떤 상품을 운용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내가 찾을 금액만 현금으로 확보해 두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연금 수령 방법에 기간을 지정해서 찾는 방법, 금액을 지정해서 찾는 방법, 수령 한도 내 금액을 찾는 방법, 임의로 자유롭게 찾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2번 금액 지정 방식 외에 찾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찾을 수도 있고 매월 찾을 수도 있어서 찾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내가 기간을 정할 건지 금액을 정할 건지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을 찾을 건지에 따라 상품 매도 순서도 잘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씩 찾겠다면 운용 중인 펀드에서 매월 자동으로 100만 원씩 매도하라고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찾을 날짜에 내가 찾을 만큼 현금화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현금을 쌓아놓고 빼먹는 게 아니고 내가 딱 필요할 때 찾을 만큼만 상품을 강제 매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찾겠다면 내가 찾을 연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운용 중인 상품 중 매달 100만 원어치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면 됩니다. 다소 번거롭겠죠? 많은 상품 중 어떤 상품에서 100만 원어치를 매도할지도 결정해야 하고 상품별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다르니까 무척 번거로울 겁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상품을 매도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상품별로 매도 순서를 정할 수도 있고 내가 매도 순서를 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 매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 순위 1위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증권사 IRP 계좌에서는 현금성 자산에도 꽤 쏠쏠한 이자가 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3%가 좀 넘습니다. 아무것도 매수하지 않아도 IRP 계좌에 납부만 하면 3% 정도 이자가 붙습니다. 이런 현금성 자산에서 먼저 나옵니다. 매도 순위 2번은 원리금 보장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게 예금이겠죠. 그러니까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면 예금이나 보험사의 이율보증보험, ELB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서 매도합니다. 예를 들어 IRP 계좌에 저축은행 예금이 3개가 있습니다. 만기 1개월 남은 4.5%짜리 하나, 만기 2년 남은 4.2%짜리 하나, 만기 1년 남은 4.3%짜리 총 3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만 놔두면 금리가 가장 낮은 4.2%짜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아무튼 원리금 보장 상품은 이자가 낮은 것부터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ETF나 펀드 같은 운용 상품은 없고 100% 모두 예금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B 4.2%짜리를 매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3천만 원 4.2%짜리 예금 만기가 2년 남았습니다. 100만 원을 찾기 위해 2년 남은 3천만 원 예금을 깨야 할까요? 아닙니다. 연금 개시 이후에는 예금도 부분 매도가 가능합니다. 2년 남은 3천만 원짜리 예금 중 매월 100만 원어치만 자동 매도를 합니다. 연금 개시 이후 손해가 없도록 예금도 부분 매도를 해주는 겁니다. 은행이나 보험사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주는지. 이렇게 원리금 보장 상품이 다 동나면 초저위험 디폴트 옵션으로 지정한 상품에서 매도가 됩니다. 디폴트 옵션 종목이 2개 이상이라면 균등 비율로 매도합니다. 물론 내가 수동으로 매도할 때는 종목별로 매도 순서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디폴트 옵션 종목은 균등 비율로 매도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매도 순위는 집합투자증권인 펀드입니다. 펀드도 내가 매도 순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하지 않으면 MMF가 1순위로 매도됩니다. 이렇게 지정 순위가 정해진 펀드를 먼저 소진하고 순위 미지정 펀드는 디폴트 옵션 상품처럼 비율대로 판매합니다. 가만 놔두면 MMF 같은 상품부터 매도하고 우선순위가 아닌 펀드들은 비율대로 판매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ETF는 어떻게 매도될까요? 자동 매도가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내가 매도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금이나 펀드는 내가 매도하지 않아도 강제로 순서를 정해서 매도합니다. 그리고 찾아갈 현금을 확보해 주지만 내가 가격을 지정해서 매도하는 ETF는 강제 매도를 하지 못합니다. ETF만 보유 중인데 내가 매도하지 않아서 줄 돈이 없다면 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내가 찾을 만큼 상품을 매도하면 된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해 준다. 매도 순서는 1번 현금성 자산, 2번 원리금 보장 상품, 3번 초저위험 디폴트 옵션 상품, 4번 비원리금 보장 상품 순서대로 매도한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금리가 낮은 게 먼저 매도된다. 예금을 모두 해지하는 게 아니고 이자에서 손해가 없도록 내가 찾을 만큼만 부분 매도를 한다. 펀드는 순서가 정해진 것부터 먼저 매도하고 미지정된 건 비율대로 환매한다. ETF는 가격을 정해서 매도하는 거라 강제 매도가 안 되고 무조건 내가 수동으로 매도해야 현금화할 수 있다. 강의나 개인 컨설팅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